안녕 얘들아. 어, 선생님은 지금 주아랑 진아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녹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생 있는 친구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그래서 그래. 하여튼 너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선생님의 열정을 발산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오늘 첫 사회 시간이야. 보통 선생님들이 사회를 가르쳐 보면 친구들이 사회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 많지 않고 왜 그러냐고 질문해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외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너네는 어떨지 모르겠다. 어, 그래.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국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는 사실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교과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뉴스를 보기도 하시고 또 신문을 펼쳐서 읽기도 하는데 그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일들, 이슈들이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부터 사회는 시작된다고 봐. 사회교과는.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정말 왜 정말 그럴까? 저거는 왜 저런 현상이 있는 걸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면 아마 재미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금 선생님이 6학년 사회교과서를 봐도 굉장히 뭐랄까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 말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단어들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해도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회를 싫어하게 되는 친구는 내가 하루에 한두 개를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너무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된다는 부담을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어. 미안해. 선생님이 좀 피곤해서 목소리도 좀 쉬고 그러네. 그래서 첫 번째 사회 1단원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좀 줄여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또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3시간을 좀 운영해 볼 생각이야. 이해되지?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8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아. 교과서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자. 일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는 건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가 뭘까? 민주주의는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혹시 나는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한 말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서 그 연설을 한번 잠깐 듣고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할게.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here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잘 들으셨나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단어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링컨이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잠깐 이 게티즈버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게티즈버그라는 곳은 가장 그 전쟁이 치열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장병들,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곳에서 2분 연설이라고 알려전 아주 짧은 연설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마지막에 하는 메시지가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아마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적인 정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의 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거. 그런 국가가 되는 거. 그게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부가 아닐까. 국민이 주권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선택하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물고기가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우리 비유하는 표현을 국어 시간에 배우니까 이 물고기들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 물고기가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 그 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요게 이제 중요해요. 선생님 요거를 꼭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물이 뭘까? 이 물이 뭘까? 그 물이 뭔지는 힌트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에 있어요. 대한민국 이름. 우리 대한민국 이름 영어로 하면 뭐게요? 읽을 수 있는 사람? 네. 선생님 우리 반에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되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미안해요.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Republic of Korea. 네. 대한민국의 영어 이름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리퍼블릭 한 나라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제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요. 공화주의 되게 어려워요. 이거 외우지 못, 한번 몇 번 따라하면 외워질 수도 있어. 리퍼블릭이 공화주의, 공화제, 공화주의. 예,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라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리퍼블릭이에요. 공화주의. 네.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민주주의라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공화주의라는 거, 리퍼블릭, 이 공화주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화주의의 말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 5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한다는 게 뭔지 알죠? 이 사람이 빨리 가거나 너무 강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고.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서로 견제하거나 균형할 수 없다면 공화주의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있어도 민주주의가 살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는 이름은 민주주의잖아요. 나라 이름이. 하지만 김정은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거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권력을 자기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반드시 권력이 나누어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나누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네.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 말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두 번째는 이 권력을 행사할 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이 나라 살림도 돌보게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에 따라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 국민들이 준 파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화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뭔가를 처벌하고 어떤 거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정한 법률에 의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그 권력이 행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으려면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면 바로 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공화주의 시스템과 그리고 법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이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요거를 강의로 쭉 책의 내용을 설명할까 하다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떠들다 끝나.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게 교과서에 보면요. 지금 첫 번째는 4.19 혁명에 대한 건데요. 4.19 혁명은 10쪽부터요. 교과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인드맵 그려봤나요?
마인드맵 해봤죠? 어떤 꼭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4.19 혁명을 가운데다가 놓고 선생님은 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지? 어떤 과정으로 4.19 혁명이 진행됐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10쪽부터 14쪽까지 읽어보시고 4.19 혁명은 왜 일어났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마인드맵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선생님 말이. 두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정리를 해주시고 왜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요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혹시 마인드맵을 그려보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과제 게시판에 마인드맵 우리 오늘 배울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마인드맵의 형식을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시고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는 16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살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또는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그 딱 그 상황만 보면은 생각이 되게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앞뒤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앞뒤 흐름을 살펴봐라.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이 앞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전 시대에 조선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조선이 있었고, 바로 뭐가 옵니까? 일제강점기가 오죠. 네, 일제강점기가 오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 되고 이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냉전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그죠? 자유주의와 싸워요. 공산주의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산주의의 결과가 어떤가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 북한의 경제 모습이나 사회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이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고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또 독립운동하신 많은 분들과 우리나라를 끌어오신 그런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죠. 예. 나중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이. 아무튼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서 문맹률이 아주 뭐 90 얼마 몇 %에서 4%까지 문맹률이 떨어지고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어떤 것인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한테 심어주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이 깨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4.19 혁명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일어서게 된 혁명이거든요. 옳지 못하다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왔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시작은 자유민주주의로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생겼겠죠. 1960년 3월 15일에 그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그랬던 게 4.19 혁명이거든요. 예, 이런 흐름을 조금 아시면서 그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회 전반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그 가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 역사가 그런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과제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계속 전화 주는데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선생님은 여러분과 통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 정말 그 너네랑 얘기를 못하고 통화를 못하고 얼굴을 못 보면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숨이 막히고.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딴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10쪽, 14쪽은 4.19 혁명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마인드맵을 그리고 사진 찍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이거 좀 묶어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는 16쪽에서 20쪽이에요.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거는 날짜예요, 날짜. 4.19, 5.18 이런 건 날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과제 제출하시고 요거를 11시까지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자가 다른 부분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게 될 거야. 그치? 서로 이렇게 똑같이 하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익히는 부분, 내게 와닿은 부분, 내가 이해한 부분이 다를 거야. 그거를 11시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게 할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바로잡아 줄 거고 또 보충해 줄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선생님 생각에는 40분 이내로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맵으로 그려온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고서 발표를 좀 더 많이 시킬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들을 좀 잘 훑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래 마인드맵으로 표현해서 우리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11시에 만나기로 하고 이따 봐요. 안녕. 수고했어요.